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정확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집안 사정이지만 용기 내어 고민글 올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식을 미뤘어서 출산 후에 결혼 생각하고 있는 예비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 오래 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에 제가 성적인 폭행 피해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선적 폭행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 고작 7천만 원으로 저희에게 합의를 시도해 와서 저희 어머니가 제 보호자로 나서서 3억 7천만 원 정도를 합의를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성적 폭행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합의를 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네들이 돈이 많아서 그거 믿고 내 딸한테 함부로 한 거니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들이 차마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그런 위와 같은 제안을 했어요. 저와 저희 엄마, 저희 동생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해서 3억을 제시한 거였어요. 7천만 원은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가게를 사기 위해서 친분이 있던 그분한테 7천만 원을 빌리는 건지 아님 달라는 조건으로 한번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제가 사실 그 가해자분 회사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그 가해자분은 이런 엄마의 사정을 악용하고 저한테 그런 무력을 행사한 것 같았어요. 여튼 그분들은 7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저희 엄마는 기가 막혀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거였죠. 저는 처음에 그 가해자를 징역살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우리나라 법은 너무 미약하다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엄마의 그런 권유에 제가 거의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 보호자인 엄마가 저를 설득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합의를 받는 걸로 진행했어요. 그 뒤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그 돈을 엄마가 가족 공동 재산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업에 좀 쓰고 싶다고 해서 그 돈으로 아주 큰 전셋집에 들어가고 가게를 2개나 매매로 사고 전셋집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집은 포기 못하겠다고 해서 부족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어요. 전 불안해서 위를 말렸지만 엄마는 제 제안은 고려치 않고 진행하셨어요. 사업이 잘 될 거란 계획만 하고 초반엔 잘 지내시다가 엄마가 암이 걸리시며 쉬게 되셨어요. 문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어머니 강행으로 무리하게 직원을 두었고 인건비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머니는 현금 서비스를 하면서까지 위를 해결하려고 했고 일정치 않은 수입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남는 게 없으니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점점 문제가 되니 제2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갚는 등 그러한 선택들을 하셨습니다. 전 직원을 무리하게 두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진행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50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이 3천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처음 집 전세가 끝나고 2번째 집으로 이사 갈 땐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빨리 빼서 전세 금액이 적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 돈으로 불어나는 빚을 막자고 엄마에게 제안했는데 저희 사정이 더 급한 거니 해결을 위해 엄마가 집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등 노력을 하길 바랬지만 엄마는 딱히 노력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빚은 불어났고 전 빚을 상환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이 생활로 생긴 빚을 상환해주되 남은 사업금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은 엄마가 모두 해결해달라 부탁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저와 같이 일을 안 해도 상환을 부탁했고 엄마도 알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요즘 와서 엄마가 저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같이 갚자고 말을 바꿔와서 제가 따졌더니 사업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엄마는 저와 힘들어서
일을 같이 안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을 안 할 거니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대출금은 나중에 가게 팔면 그걸로 메꾼다고요. 그거 하나 믿고 저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위 부분을 불만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생긴 돈을 장모님은 빚을 맘대로 생기게 하고 그 돈으로 함부로 상환하려는지 너무하다고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엄마는 제가 신혼집을 장만하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에게 돈을 아주 조금만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혼수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사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얘기했고요. 저에게 혼수 자금을 안 주면 엄마는 뭐 하려나 봤더니 빚을 갚고 엄마는 똑같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더라고요. 제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가져오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저만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혼수 비용까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도 엄마와 일을 하면 생기는 수입에서 제 동생 결혼 비용을 위해 따로 모아놓고 싶으니 제 월급도 좀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전 가정이 생기니 엄마의 그 강제성에 바로 대답은 못 해주고 나도 남편과 생길 아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니 친정엄마가 저보고 니네 가정살림은 남자인 사위가 다 하면 되지. 넌 돈 못 번다고 해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엄마가 저보고 동생이나 가족은 생각 않는 애라며 절 호도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전 엄마에게 정이 떨어져서 제 피 같은 돈을 엄마 혼자 호의호식하게 둘 수가 없어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잘해주는 남편과 우리 아이에게 쓰고 싶어서 엄마에게 내 신혼집 마련에 보태야겠으니 전세자금 빼서 5천만 원 정도 제가 가져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엄마를 길바닥에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냐라면서 과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실망이니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제 진로를 엄마가 막아서 절 힘들게 하거나 이래저래 제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든 너무 강압적으로 했던 게 생각나며 분노가 나면서 이번 일과 함께 사업 시작하며 엄마가 돈적으로 말고도 같이 일할 때 절 무시했던 행동들이 화가 났다 등 이런 얘기들을 남편에게 얘기해줬어요. 돈은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고 엄마도 아빠 없이 우릴 키워와서 내가 혼자 다 참아내려 했는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까지 저러는 거 보고 또 갈수록 엄마 태도가 점철되는 걸 보고 그때 받은 합의금은 가족 공동재산이란 이유로 엄마가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저의 오랜 혼자만의 고충을 털어놓았더니 남편은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라며 엄마에게 그 합의금은 가족 공동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라고 하네요. 한 번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아주 정색을 하시는 상태이고요. 솔직히 엄마는 그때 나 아니었으면 그 정도 합의 못 받은 거라고 나와 네 동생도 그 일로 상처받아서 받은 합의금인데 이제 와서 천륜을 거스르게 어떻게 엄마한테 따지냐고 합니다. 엄마와 남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완강하고요. 둘 사이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할수록 남편은 신혼부부인데 점차 지쳐간다고 앞으로도 과거처럼 엄마에게 똑소리 못하게 당하고 살 거면 남편은 이혼하고 싶다네요. 사실 이런 거 말고도 1억 1천 정도 이미 여러 가지로 소비된 상태예요. 남편이 계속 어머니가 너무 뻔뻔하니 법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저런 이혼이 달린 등살에 못 이겨 엄마에게 대화 좀 해달라고 그 돈이 내가 고통 속에서 생긴 돈이니 나와 합의하며 돈을 쓰자고 너무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앞으로는 내가 관리한다고 함부로 대출금 갚을 생각 말고 엄마도 책임지라고 얘기하니 엄마가 암도 걸렸었고 일 그만두고 몸이라도 팔면서 빚을 갚으라는 거냐며 부모한테 법대로 할 거라는 소리나 하고 법대로 하라고 실망했다며 절 나쁜 년 취급합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남편에게 그간 엄마가 나와의 합의 없이 해왔던 행보를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남편과 내 사이가 좀 나아질 것 같다.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하시는 상태예요. 저도 남편에게 한번 그랬어요. 이제 와서 돈 가지고 부모한테 갚으라 뭐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상처가 씻기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풀리지 않고 엄마와 잘 지내는 게 내가 바라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를 풀지 말아달라 했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내 바람처럼 안 해주면 너처럼 당하고만 있는 호구 같은 아내랑 사는 게 싫다 라고 하네요. 다른 방면으로도 제가 호구같이 살 것 같다니 믿음이 안 생긴다는 둥 그런 장모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경조사도 찾아뵙기 싫고 심지어 아이도 보여주기 싫고 연락 끊고 살고 싶다고 해요. 실제로도 친정엄마 안 보고 있어요. 저도 이럴 바에는 저희 가족과 맞대응하려는 남편과 헤어져야 되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엄마도 돈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그간 했던 행동 보면 그닥 평범한 부모처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챙겨주겠다는 그런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파혼하자는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정말 중간에서 고민입니다. 아기가 생긴 것도 고민이지만 그걸 물을 수도 없고요. 남편하고 헤어진 애 만에 소리가 나왔지만 제가 엄마한테 돌아가면 또 엄마한테 휘둘러지듯이 가족 공동재산이랍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살 것 같아서 남편 말이 이해도 가는데 남편은 거의 엄마랑 인연 끊고 지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은 중간이 없고 저한테도 어중간한 입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제 잘못이라고 해요. 근데 저와 남편은 이런 거를 쉬쉬하면서 그간 엄마가 저를 쥐락펴락 하려 했었는데 남편의 출연과 저의 따짐을 시작으로 인해 앞으로 엄마가 뜻대로 계획한 바를 못하게 됐으니 이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덮으려는 비겁한 엄마의 변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는 왜 이런 불만을 지금 얘기하냐고 하는데 전 남편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돈의 쓰임, 과거 엄마의 비겁하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불만들을 그때그때 얘기했지만 엄마는 늘 들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그땐 남편과 엄마 사이가 좋았어서 남편이 저보다는 말을 온순하게 잘하니 남편에게 이런 나의 고충을 남편이 잘 알고 엄마에게 전해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엄마가 제가 삼자대면하고 털어놓고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엄마가 돈 얘기를 제 남편과 하지 않겠다고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제 남편 보고 가족이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편이 크게 실망했고요. 그 뒤로 엄마에게 장모 대접하길 꺼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개인적으로 엄마랑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저랑 얘기할 때도 여전히 그건 공동재산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심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공동재산인데 제가 너무 파렴치하게 행동을 하는 건가요? 한번 판단해 주세요. 추가, 댓글 달아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엄마가 왜 이걸 가족 공동재산이라고 하시는지 엄마의 입장도 밝혀보고 더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엄마의 입장을 추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정확히 판단해주세요. 일단 어머니도 저희를 키우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무능력하셨고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못되게 했거든요.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엄마한테 나중에 잘해드려야겠다며 엄마에게 애착, 동정심이 많이 커지면서 자랐고요.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하니 저 중학교 때부터 아빠와 별거하며 사셨고 저 20살 때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시고 2년 뒤에 아빠는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비혼을 결심하면서까지 엄마를 제가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컸었어요.
저희 키우겠다고 엄마가 가난한 살림에서 밤에 식당 일을 나가면서까지 일을 하셨고, 나중엔 피곤함이 누적돼서 어머니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당시 엄마 무릎에 못을 박고 당시엔 몸에 깁스도 하고 이마에 유리들이 박히는 등 큰 사고가 한번 나셨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마는 아직도 뛰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명의로 돈을 많이 빌려서 엄마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평생 조금씩 그걸 갚으며 사느라 엄마 돈도 못 모으고 저희 때문에 힘들게 일만 하며 살았을 거란 생각에 많이 희생하시며 살았다라고 저도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엄마한테 모질게 할 수가 없었죠. 뭐라고 함부로 말도 못했고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암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힘들게 살아서 암이 발병한 것 같아서 그 얘기 듣고 저랑 엄마는 눈물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만 동시에 암 수술 뒤 머리 깎고 집에서 회복하며 쉬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다 등을 얘기하면 엄마가 몸도 불편한데 정신적으로 부담된다고 또 암은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하는데 돈 때문에 네가 암을 재발하게 한다. 그만 좀 해라. 그래서 결국 엄마에게 끝까지 책임을 못 묻고 가게, 사업 경영 운영 방식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마지못해 따라주게 된 당시 상황이 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두 입장을 보고 느끼며 자라니 애증이 생겼고 남편 대 엄마 둘 중 선택이 저한텐 어려운 거였죠. 어떤 분들은 엄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왜 이런 거를 고민하냐고 하는데 저는 나름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엄마 입장도 다 봐주세요. 엄마는 이제 와서 저에게 어떻게 넌 양심이 있냐며 자기에게 어떻게 따지냐고 너 같은 자식이 어딨냐고 하는 거 보면 법적으로 하라면 하라고 화내는 입장이에요. 제가 고민할 만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남편 말대로 대쪽같이 결정해야 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엄마는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을 때도 집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 100만 원을 벌어도 절반 이상은 집 생활비에 대줘야 할 만큼 전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적으로도 엄마는 절 너무 억압하셔서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서 집에서 독립해서 엄마와 떨어지려고 기숙사로 도망치듯 돈 벌려고 취업한 곳이 제가 사고가 난 회사였어요. 그 후 전 제 결혼 자금은 저 스스로 모으려고 용돈 20만 원씩 쓰면서 월급 다 적금에 넣으며 돈을 잘 모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100만 원 이내 정도 생활비로 매달 붙여달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 허탈해졌답니다. 이유는 아빠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당시 엄마도 일하고 있었고 기초수급으로 뭐 크게 나가는 것도 없었을 텐데 빚이 얼마냐고 물어도 말은 안 해주고 제 마음에 부담을 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빚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큰 돈을 요구했고 저는 더 이상 호구같이 당할 수가 없다고 나도 앞가림 해야 되지 않겠냐며 거부하니 그때 절 엄청 욕했어요. 딸 맞냐고 가족 생각 안 하냐고 제가 사고 당하기 전부터 엄마는 제가 있으니 제게 말하면 돈을 다 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외로 제가 예체능과를 나왔어요. 근데 집이 어려우니 과를 바꿔서 대기업에 취직하기 유리한 전공으로 혼자 준비하고 등록금 마련해서 편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에게 니까짓 게 무슨 그 어려운 편입이냐고 아빠 닮아서 이것저것 쑤셔대지 말고 하던 거나 하라고 엄마가 너 평생 이거 시켰으니 나중에 이거나 계속 엄마랑 하자고 라고 하며 제 진로를 막아서 지금까지 이도저도 아니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으니 너가 등록금 마련해서 간다고 했었어? 몰랐네. 미안하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보고 날 지원해주기 싫어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딸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로 쭉 실망하고 남편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댓글에
제 남편이 돈 욕심을 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남겨보는데 남편은 제가 돈을 갖고 오면 돈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말해요. 제 의지로 제 가족들을 위해서 쓰면 모를까 자긴 살 만큼 쓸 돈이 있으니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현재는 남편한테 줄 생각도 없어요. 지금 살면서 남편이 제 돈을 더 늘려주면 늘려줬지 한 푼도 쓴 적이 없고요. 저는 이 일이 좀 잘 가라앉으면 필요에 따라 제 결정으로 친정가족을 위해서라도 쓰고 싶은데 엄마가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만 봤을 때 심란해서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래 작년에 결혼식 예정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이 미뤄지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신랑하고는 같이 살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결혼 후 1년 뒤에 하고 싶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는 혼인신고를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씀 안 드린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요. 밥 먹었냐, 뭐하고 있느냐 등 말씀하시길래 의아한 마음에 고지곧대로 대답해드렸는데 나중에 비꼬는 말투로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인 것이 결혼 전에 제멋대로 살아서 그런가 결혼 후에도 제멋대로 살려 한다. 결혼하면 개인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 살아가야지. 여전히 제 편하게 살려면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하니 어제가 시어머님 생신이랍니다. 그것도 음력 생일이요.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인식 자체를 안 해서 생각 없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2주 전에 식사할 때 언제리라도 했다면 알았겠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그것도 매년 바뀌는 음력 생일을 제가 신도 아니고 어찌 알아요. 계속 비아냥거리시길래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진작 말씀 주셨으면 기억하고 있었을 건데 신랑도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하니까 그건 며느리가 챙겨야 할 덕목이래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어른들 생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외 친척분들부터 여쭙고 어른들도 매주 찾아뵙고 그래야지 없는 듯 편하게 사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라고 계속 비꼬시길래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은 존중해줄 며느리가 아니라 떠받들어줄 하녀가 필요하신가 봐요. 몰라서 못 챙겨드린 건 죄송한데 말씀을 너무 배려 없이 하시니 통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전 요즘 것들이라 제멋대로라서요. 제가 생신을 몰랐던 건 어머님 아드님이 원인이니 아드님께 전화하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 수없이 전화 오길래 안 받았어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상견례하고 식사할 때마다 자기들은 자기들 알아서 살 거고 너희 둘이 잘 살아야지 하시던 분이세요. 그렇게 집안 덕목 따지실 거면 가르쳐주고 말하시던지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러시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아냥대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전화 오는 시어머님 전화 거절하고 차단한 후 회식하는 신랑한테 전화해서 말하니 자기도 몰랐답니다. 자기 아들도 모르는 생일을 제가 어찌하냐고요. 귀가한 신랑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고 방에 혼자 누웠을 때 너무 서럽더라고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희생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님 생각하니 또 빡치네요. 어머님 말씀 따라 결혼 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을 결혼했던 이유만으로 자기 집 사람이 됐단 이유만으로 가풍이란 이름 하에 짓밟는 건 맞는 걸까요? 결혼한 언니들이 하나같이 혼인신고 늦게 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네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관계인데 저쪽 집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 기분을 너무 거지 같게 합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노예가 되라고 당당히 얘기하시면 웃기라도 하겠는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을 미치게 하니 너무 화가 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랑한테 나 이렇게 살 거면 너랑 못 살겠다. 너 효자 아니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너희 엄마 말씀 들어보면 내가 너 못까지 효자짓거리하고 살길 바라시더라 하고 나가버리니
놀라서 속옷 차림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왔다가 건너편 집 문 열리는 소리에 다시 집에 들어가길래 그러고 출근했다 반차 쓰고 친구 집 놀러와 글을 적습니다.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어제 들었던 어머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곱씹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며느리를 원하시던데 웃기네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면 전 그냥 혼자 살렵니다. 추가.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도 난리였어요. 신랑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다 자근자근 씹어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으니 무슨 일이니? 사돈이 전화와서 너 연락이 안 된다 하시네 하는데 그때 눈물이 터져서 서러워서 엄마한테 대략적으로 말했거든요. 조용히 듣던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일단 제가 잘못한 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신이야 모르면 못 챙겨드릴 순 있지만 어른한테 말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상대방이 나를 세웠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그 수준의 사람일 뿐이라고. 감정에 치우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시길래 틀린 말씀 없으니 네 했죠. 감수하고 살 수 있겠냐길래 지금 마음으론 못 살 것 같다고 하니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니 아버지께서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 기억이 닿는 모든 걸 이야기 드렸고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 불처럼 화내시고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줄이면 난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어떻게 사돈댁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게 행동하실 수 있냐고. 이딴 대접하려고 내 딸이랑 결혼한다 한 거냐 라고 불처럼 화내시니 옆에 계시던 엄마가 바꾸셔서 나는 내 딸한테 우리 시대의 서러움을 물려주기 싫어서 귀하게만 키웠다네. 그런데 귀하게 대접해줄 마음들이 없어 보여 너무 실망했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내 딸을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 집안의 밑으로 두려하는 걸 보니 기분이 나쁘네. 자네 집에 어울릴 만한 사람 다시 찾게나. 내 딸이 원해도 우리가 그 집에 못 보내겠네. 이제 두 사람의 시작인데 첫걸음부터 이 모양이면 안 되지. 사돈의 사과도 필요 없다네. 남인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겠나. 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나중에 찾아온 신랑은 문전박대 당하고 아버지랑 시아버님과 통화하시고 너무 정신없어서 눈물도 쏙 들어갔어요. 뜬 눈으로 있다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연차 신청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글을 적어요. 신랑이 너무 좋은데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둘이서만 살면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겠는데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저 사람 집안 사람들이 싫어요. 엄마 말씀이 상견례 때부터 시어머님의 무례함을 느꼈대요. 결혼 준비할 때 예단 등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내 딸만 행복하다면 감수할 일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행동을 보니 제가 이런 취급받으며 살 생각하니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 그냥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재요. 전 복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전 그냥 어줍잖은 사과에 어쩔 수 없이 사과받아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참으며 살았겠죠. 혼인신고 안 하고 있었다니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웃기죠? 저 결혼 안 합니다. 혼인신고 안 하니 깔끔하게 끝나겠어요. 코로나가 절 살렸어요. 이 상황 끝나고 며칠 쉬면서 마음 다잡고 언니들처럼 후회하기 싫으면 혼인신고 늦게 해 했던 언니들 찾아가 이 상황 물고 뜯고 씹으면서 고맙다고 해야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혼인신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시모 신랑이냐 하시던데 마땅히 칭할 호칭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곧 결혼할 동거남, 곧 결혼할 동거남의 엄마라고 칭할 수 없어가지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추가. 또 하루가 지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결혼식을 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었을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냥 족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여자에게 이혼녀란 낙인은 죄가 없어도 죄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저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한 파혼녀가 되는 것이고 그냥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다 헤어진 게 되니 절 옥죄이는 족쇄 하나 없는 거였어요.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시어머니 그 일 하나로 이러는 걸까? 아니에요. 전 그냥 결혼을 하는 게 무섭고 싫었던 거예요.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집안일, 집안 어른들과의 화합의 노력은 자연스레 제 포지션이 됐고, 제가 바라던 신혼의 모습은 그저 신혼부부 놀이일 뿐이지, 언젠가 이 환상마저 깨지면 난 그냥 희생하고 감내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들 맞아요. 전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동거한 남자친구와 신혼부부 놀이하다 헤어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 훌훌 털고 일어나면 거리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전 동거도 파혼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다음에 만약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살아보고 결혼 결심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 과거가 될 현재가 싫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살다 제 희생이 겁이 난다면 엄마 말씀처럼 부모님 모시며 살려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 집안에서 난리지만 결혼 안 할 겁니다. 남편, 시댁들한테 희생해야 하는 희생정신, 그거 하나 감수 못하는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이에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여 이곳에 올려봅니다. 항상 보기만 했지 직접 글 쓰는 건 처음이라 말하는 게 어렵네요.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28살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많아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 남짓 되었고 저희 둘은 코드도 너무 잘 맞으며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른 건 다 너무너무 잘 맞는데 딱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둘의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300 조금 안 되게 벌고 남자친구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50가량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직장 생활하고 있어 따로 자가는 없고 저는 생활비를 안 들이는 대신 다 적금 넣고 그 돈으로 결혼 자금할 생각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모아둔 돈 약 9천 정도 됩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모아두신 돈은 제외하고요. 이건 사실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적금을 안 들었어서 본인이 모아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아직까지 각자 직업 현직에 계시고 두 분 모두 노후 보장 다 되어 있으십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두 분 같이 자영업을 하시고 두 분께서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부모님께서 집이랑 차는 해주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워낙에 저는 남자가 집 해와야 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사실 남자 쪽에서 뭔가 크게 해오면 그만큼 저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준비보다는 둘이 같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그치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둘이 합쳐서 세후 연봉 7천도 안 될 텐데 언제 그 대출을 다 갚으며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결혼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건 만약 저희의 이 정도 벌이에도 만약 집이 마련되어 있고 대출을 끼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쪼들리면서 살진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저 정도의 연봉은 너무 적은 건지 살아보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물론 사람 살기 나름이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절약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 현재 소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적금 200, 청약 100, 핸드폰과 교통비 10 정도 나가요.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용하거나 남는 돈이나 성과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갑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진 후로는 못 갔고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 등에 간소하게 선물이나 용돈 드려요. 제가 이번에 다른 일을 배워보고자 직장을 옮겼으며 직장 옮기게 되면서 원래 받던 월급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호봉제, 연차 쌓이더라도 월급이 확 오르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 안 된다면 어떤 소비부터 고쳐야 할지, 둘 다 현실적으로 결혼 가능한 벌이인지 가늠이 안 돼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진짜 유리 쿠쿠다스 멘탈이라 거친 말씀은 상처받고 밤새 울어요. 둥글둥글하게 부탁드려요. 추가. 우선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작이라고 하시면서 직업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옮기면서 새 일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 지어내면서까지 글 쓸 여력이 안 됩니다. 굳이 직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직장 옮기기 전에 비해 연봉이 8에서 9배가량 줄어들게 되어서 나름 걱정이 되었어요. 어차피 전업할 생각 없어서 이전까진 둘이 같이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제 월급이 줄어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많이 모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아꼈길래 저 정도 모았냐 하시는데, 우선 집에서 다니니 생활비 거의 안 들고 연봉 줄기 전까지 그래도 할 거 하고 여행 다닐 거 다니면서 부족하진 않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산 건 아니지만 저 자체가 성격이 조금 쫄보라 큰 돈을 펑펑 쓰진 못한 덕분도 있네요. 어떤 분께서 결혼하려고 돈 버냐고 하셨는데, 돈 버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결혼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독립해 본 적이 없어서 결혼이 나름대로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또 그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돈으로 허덕이거나 돈돈거리면서 궁상 떨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은 아끼기 나름이고 그 아낀다는 것도 사람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주변 친한 지인 중엔 아직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딩크할 생각 없는 저로서는 이 정도 벌이에 가능할까 정말 가늠이 안 됐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다면 형제와 함께 크게 하고 싶어서 2명 생각했는데 이 또한 제 욕심일 수도 있으니 더 신중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넉넉하진 않지만 저와 동생 모두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전 아무리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와도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이었고, 현재 직장도 연봉이 엄청나진 않지만 분만 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모두 가능해서 여력되는 한 맞벌이 할 생각입니다. 직업에 대해 엄청나게 프라이드 있거나 경력 단절, 커리어 붕괴 걱정한다기보단 성격상 전업보단 제 직업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양가 부모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서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먼저 도와달라고 맡길 생각도 전혀 없을 뿐더러 기본 인성교육만 가정에서 잘 시켜준다면 사회성 형성 및 발달은 지역사회에서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집에서만 끼고 육아할 생각은 없었어요. 만약 이것 또한 제 생각이 잘못된 거라면 말씀 주세요. 더 조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남자친구 왜 만나냐 하시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정말 제 스타일의 외모라 1차로 마음에 들었어요. 참고로 잘생기진 않았어요. 저 얼빠 아닙니다. 정말 순하고 착한 인상, 웃는 인매가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멋있고 잘생기고 귀엽지만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 아니라는 거예요. 2차로 성격이 너무 좋고 코드가 잘 맞았어요. 지금 1년가량 만나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화낸 적이 없네요. 물론 이건 살아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너무 좋은데 결혼은 만약 감성적으로 할 수 없으니 조금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본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경제관념이 부족하긴 한 것 같네요. 전 30 넘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어서 괜히 더 걱정이 앞섰나 봐요. 토닥여주신 모든 분들, 철없어 보이는 옆집 여동생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쓰려 했는데 말이 엄청 길어졌네요. 이 정도면 새로 글을 썼어야 했나 봐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